자, 여러분 기찬입니다. 이제 24년 하반기 G4 시험을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우선 근본 인강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 다음에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또 이런 영상 보면서 내가 삼성에 갈 수 있을까? 이 어렵다는 시험을 과연 내가 공부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OT 초반에 G4 시험을 준비해야 될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조금 공부를 한 친구들은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이 시험을 수리 추리를 어느 정도로 내가 못 풀어야 되고 정답률은 어느 정도 내 합격이 될까? 삼성 면접장에 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궁금하니까 저는 일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3년 차 G4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시험을 보고 삼성에 입사했던 그 경험을 갖고 있고 제 학생들도 인적성 시험을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기업은 삼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높은 점수로 취업이 돼서 출제위원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과연 이 시험에 붙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야 되고 문제를 다 푸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정답률은 어느 정도 돼야 될 거냐 요걸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리 추리 관련된 각기 영역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 인강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까? 요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취업 강사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데이터를 좀 보면은 커트라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늠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을 오래 했고 저희 위포트 출판사도 출간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을 보면 다 훌륭한 문제집들이겠지만 어떤 문제는 이런 건 나오지 않는데 괜히 여러분들을 이른바 골탕 먹이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방대하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나 문제 사이즈가 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G4 시험은 쉬운 수준이고 문제 유형의 변화가 거의 없이 정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인강을 듣게 되면 책에 있는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출 문제들,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도 많이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출제 원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몇몇 추가 보너스 강의를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 내용들도 보면서 자소서 면접의 팁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왔으니 과연 이 G4 시험을 도대체 내가 공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도 언제 볼지 모르니까 아마 좀 바지런하게 준비하는 친구들은 공채 전부터 아마 이런 강의를 통해서 G4 실력을 높일 거고요. 또 몇몇은 바로 지금 서류가 합격이 돼서 이 시험을 붙어야 되는데 단기간에 어떻게 하면 빠르게 실력을 높일까 이런 관점으로 보실 것 같긴 한데 우선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4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삼성의 사이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22년도 발표된 공식적 발표가 있었으니까 삼성그룹이 지킬 건데 이게 5년 동안 8만 명을 뽑는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2개 시즌이니까 10번의 시즌이 되고 그러면 한 8,000명 정도를 뽑는다. 근데 한 시즌에 8,000명이라는 게 대졸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고졸, 초대졸, 경력까지 포함이죠. 그런데 그룹 차원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채용이 많았을 때 한 시즌에 3,500 정도 뽑았으니까 이 숫자라는 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삼성이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삼성은 좋은 데니까 입시로 치면 서울대가 아니야? 공채 규모로 따지게 되면 그렇지가 않다. 그냥 인서울대학 다를 삼성 같은 느낌으로 리뷰를 해봐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핵심이죠. 그러니까 사이즈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은 삼성전자가 이만해? 그러면 LG전자도 한 이만하긴 하겠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제 시가총액으로 따지게 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그때그때마다 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약 한 400조 정도 돼요. 육박을 하고요. LG전자는 20조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개된 채용 인원도 많고 실제 사이즈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대한민국 취준생이라고 하면 삼성은 당연히 도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업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의 채용 담당자가 좀 불쌍한데, 자, SDI는 대표적인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2차 전지 셀메이커죠. 그럼 경쟁사가 어디입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런데 그룹 공채가 나머지 그룹들은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공고가 올라온다, SK온이 올라온다. 그럼 SK는 이제 그룹 이미지도 좋으니까 원래 2차 전지를 깊이 있게 준비하지 않았던 전자학과 학생들도 SK온 정도는 내가 한번 써봐야 될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최상위권 대한민국 전자과 학생들이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SDI만 채용이 있는 게 아니고 전자가 있죠. 전자가 이제 DS, 반도체 쪽이 있고 세트 쪽 DX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DS도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고 시스템 NSI 사업부가 있고 뭐 반도체 연구소도 있고 혁신센터도 있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의 회로 설계 쪽으로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DX로 가게 되면 여기는 가전도 있는 거고 TV 쪽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 선호도 노는 저 MX 모바일 쪽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본부도 있잖아. 그러면 이런 주요 사업부, 또 삼성 리서치 같은 선행 연구 조직도 있으니까 또 여기에 회로 개발 직군으로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전자만 봐도 이런데 또 SDI도 채용이 있고 전기도 채용이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채용이 있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떴다. 그러면 금융권을 준비했던 수많은 문과들이 우리은행을 당연히 쓰게 되죠. 그죠? 그런데 삼성은 어떻게 돼? 생명, 화재, 카드, 자산유연, 증권 이런 여러 가지 제2금융권 계열사가 공고식으로 올라오니까 분산 효과가 펼쳐지는 거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다른 제약사는 그냥 제약사 하나로 공고가 시작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도 두 개로 나뉘게 되고, 물산, 건설, 엔지니어링, 중공업 등등, 또 유통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호텔신라, 웰스토리, 전자판매법인 등등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거. 결국 뭐냐? 그룹 공채가 존재한다는 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분산 효과가 발현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서류가 붙을 확률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크기도 크고 내가 붙을 확률도 커지는 시험. 그러니까 이 질사 시험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삼성만 도전하는 친구는 우리에게 별로 없죠. 다른 그룹들도 써야 된다고. 그러면 수많은 회사들의 인적성 유형이 조금씩은 변화가 있는데 그걸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삼성은 질사시험이 예전에는 뭐 상식도 나오고 언어도 나오고 시각적 사고도 있고 그때 이 시험 엄청 어려웠는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온라인 시험으로 변경됐고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리추리가 나오는데 이 수리추리는 안 나오는 기업이 없다. 그래서 모든 대기업 인적성, 그러니까 공기업 NCS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민간 기업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 기업 인적성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거고, 난이도도 중하 정도 됩니다. 요즘 전체 기업의 모든 인적성을 통틀어 보면. 그러니까 내가 기업 취업을 위한 인적성의 기본을 다지기에는 매우 적절한 시험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삼성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는 학점 차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과들도 직무 관련된 경험 차별은 하죠. 경쟁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 타이틀 때문에 내가 삼성에 못 가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정도 설명드렸으니까 다들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건 저는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실제로 느끼는 건데, 자, 이 숫자는 실제 제가 강남에서 지금 강의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강남에 올라와서 제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삼성에 최종 합격한 친구들이 이 정도 됩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학교를 보면 강남 올라와 가지고 수업 듣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비중이 이렇게나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학교 차별하지 않는 기업이니까 아주 공정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가열차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거, 과연 내가 이 시험을 붙고 삼성 면접장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험을 붙으려면 영역별로 어느 정도 못 풀었냐. 이거는 지금 24년 하반기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으니까 24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 그 2개 시즌 동안 삼성 질사 시험을 통과한 재학생들,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항시 이 서베이 조사를 하는데, 수리 같은 경우에는 너 몇 개 정도 못 풀고 이 시험을 붙었니? 보세요. 다 풀었는데요, 풀기는?
한 개, 두 개, 한 세 개 정도까지가 몰려있죠. 그 다음에 추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니까 지금 많은 거 보면 세 개에서 한 6개 정도까지. 그러니까 수리 같은 경우에는 한 0개에서 한 3개 정도, 추리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에서 한 6개 정도 이 문제를 20문제 중에 3개에서 0개에서 3개, 30문제 중에 한 3개에서 6개 정도 놓치고 이 시험을 붙는다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다 푼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준비를 하실 때 실제로 온라인 인터페이스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집은 저희가 책으로 여러분들 출간된 문제집을 계속 풀고 있을 텐데 실제로는 노트북이라든가 모니터 화면에 문제를 보게 되고 삼성에서 제공하는 연습장 문제지에다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페이퍼상에 나와 있는 도표에다가 표기를 하면은 문제 풀이 속도가 좀 빨라지는데 이런 온라인 인터페이스로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 조금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실 때도 모의고사 정도 들어갔을 때 모의고사가 4회 정도 있고 고난이 모의고사가 1회 정도 있는데 한 4회 정도 한 2회까지는 여러분들 책에 푸셔도 좋은데요. 한 3회차, 4회차 넘어가고 나서는 좀 독서대에 올려놓고 실전 같은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고 저희 책을 구매하게 되면 또 온라인 모의고사가 제공이 되고 이 모의고사 인터페이스가 실제 시험 상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풀 수 있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시험장 가서 문제 풀 때는 왔다 갔다 순서는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런 시스템은 아주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이 이 정도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럼 푼 문제의 정답률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잖아. 거기를 살펴보면 수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푼 거 다 맞았는데요. 선생님 저 한 2개 정도 놓쳤습니다. 추리 같은 경우에도 추리는 정답률이 더 높죠. 푼 건 다 맞았는데요. 1개, 2개. 그러니까 저는 시험 끝나고 제 학생들하고 카톡으로 계속 소통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저 수리, 추리 몇 개씩 못 풀었고요. 몇 개 놓쳤어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들을 붙는데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 문제가 어려워요. 뭐 이러면 못 붙는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다라는 건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인강 듣게 되면 제가 그런 내용들을 계속 데이터상으로 좀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체감 난이도. 우리가 뭐 대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시험 끝나면 어떻게 돼? 예의상 좀 쉬웠어도 야 되게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추리 같은 경우에는 너 합격했는데 난이도가 어때? 선생님 추리 보통 정도 되는데요? 그죠? 수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 좀 쉬웠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시류는 약간 추리 난이도를 조금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예전처럼 그러니까 제가 일한 지가 오래됐는데 한 7, 8년 전만 해도 지사 시험이 여러 영역들을 출제가 됐었고 오프라인 시험으로 문제가 나와서 난이도도 매우 올라갔었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두 달 잡고 한 10건 풀고 시험 붙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네가 합격을 했는데 이 시험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준비를 했니? 한 3주에서 4주 정도요? 1주, 2주도 제법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여러분도 어느 타이밍에 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해당될 거잖아. 그러니까 적극적 도전하시면 되고 그런데 저는 뭐 각자 개인 실력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미리미리 대비하는 걸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이 시험을 붙을 수 있고 24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아마 탈락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지사 시험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문항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세부적인 그 유형들도 제가 잘게 쪼개놨고 그거는 영역별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응용계산은 방정식입니다. 예전엔 6문제 많이 나왔다가 지금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뭐 경우의 수나 거속시, 농도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료해석 같은 경우에는 18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적성 공부라는 건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바로 시험장에 가서 이런 유형을 맞닥뜨리게 되면 야 이게 뭐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연 내가 풀 수 있을까?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시간 재고 풀고 채점을 하고 개수를 계속 카운트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 이런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료 해석은 결국에 뭐 NCS 문제처럼 공기업 문제처럼 무슨 막 4자리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걸로 나눠봐라 이런 거 요즘 지사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조준, 그러니까 분모 스케일을 활용해가지고 10% 스케일, 1% 스케일 같은 걸 끄집어내서 비율 계산을 빠르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강의 때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스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18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는 다른 유형이 나오는데 하나는 간단한 방정식 같은 느낌의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하나는 수열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책의 해설지에는 막 진짜 수열 합의 공식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게 정석이니까. 그런데 인강에서는 제가 그렇게 안 풀 겁니다.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스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휘 추리는 예전에 점수 주는 문제였어요. 그냥 단어 간의 관계. 그런데 이게 최근에 23년 상반기 때 순서 배열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순서 배열은 어떤 단락들을 주고 이 순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 단어들을 로직만 활용하게 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식 추리 4문제. 사실 여러분들 이거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강의 들으면 다 풀 수 있고 틀리면 4문제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도형 추리 3문제는 예전에는 3문제 중에 1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매우 올라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패턴을 잡아서 말씀드릴 거예요. 도형은 어쩔 때는 거시적으로 보고 어쩔 때는 미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도형의 특징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을 책에 나만 해설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 표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명제세 문제는요, 제가 장담할 텐데 제 강의 들으면 다 맞춥니다. 그리고 다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잡아먹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문제가 7문제 나오는데 이건 과거의 언어 영역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용문, 실용문이 나와요. 문학 지문 같은 게 출제되고 있지는 않고요. 반도체다, 2차 전지다 이런 기술 아니면 경제 경영 바이오 지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2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지문을 먼저 봐야 되고 어쩔 때는 보기를 더 먼저 봐야 됩니다. 선지를. 그래서 그 2가지 유형에 맞춰서 제가 강의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조건 추리. 조건 추리와 진실게임. 이번 24년 상반기에는 진실게임이 작년까지 많이 안 나왔다가 이번에 나왔고요. 진실게임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진실게임보다는 조건 추리 파트의 비중이 높고요. 저기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해설은 책에 있는 해설지는 리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저는 도표, 표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추리는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그리고 이제 어쩔 때는 제가 해설자하고는 다른 관점으로 문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함께 익히게 되면 그리고 추리는 문제를 보면서 인강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 난이도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아, 이거는 쉬운 문제구나. 이건 어려운 문제구나. 근데 초보들은 난이도 파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리를 완벽하게 다 풀고 합격하는 친구는 별로 없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게 제 강의를 활용하시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강의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가 이걸 여러 가지 유형으로 더 나눴고요. 그래서 강의 초반에는 우선 문제 유형의 원리, 그 다음에 과거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책에 없는 문제들도 접해보고 그 다음에 최근 나오는 유형도 같이 확인하고 이런 식의 학습 방법을 끌어가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 지사 투기를 보면 24년 상반기에는요 항상 나왔던 거속시 소금물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유형 변화가 조금씩은 있고 또 이 방정식이라는 건 다른 기업 인적성이 더 많이 나오니까 제가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그런 유형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명제나 도형 부분도 이번에 24년 상반기 매우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G사 시험 확실히 숫자가 깔끔하게 나온다. 그래서 지저분한 숫자로 여러분들 골탕 먹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포트 서적이 오랫동안 출간이 돼서 문제가 정제되어져 있으니까요. 그 유형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제와 독해 부분은 쉬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 추리가 조금 어려웠다. 항상 그렇게 판단들을 해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지문이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을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평상시 이런 IT 시료 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용어를 친숙하게 익혀두시면 그거는 삼성 자소서 3번 항목 사회적 이슈 여기 기술 이슈를 많이 쓰니까 그때도 보탬이 되고 면접장에서도 재료가 될 수 있고 또 이 시험을 볼 때도 유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을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그런 지문들 텍스트를 친숙하게 익혀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지난번에 뭐 반도체, 배터리 관련 문제가 더 늘어났다.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추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한 명제 파트는 규칙 강의를 보고 암기하면 1분 정도 아주 빨리 풀 수 있으니까요. 인강을 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계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최근 시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강 어떻게 해석하냐. 우선 보충 이론 강의에서 제가 문제를 출제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내는지 그 원리를 확인해 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대표 기출, 최신 기출 변형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4회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의 주요 문제들을 제가 풀 거고 여러 가지 풀이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좀 있는 분들, 지난번에도 공부했던 분들은 모의고사 파트를 바로 실전처럼 시간 재고 독서대에 올려놓고 푸는 걸 권하고 초보들은 한 2회 정도까지는 그냥 문제 풀듯이 공부하시고요. 3회, 4회차 정도는 독서대에 올려놓고 시간 재고 풀어보는 연습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질사시험이 쉬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 한번 도전해야 되니까 저희 책에 고난이도 모의고사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시험 응시 기회도 저희가 드릴 거니까 거기까지 꾸준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개 정도의 추가 강의를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상황 판단. 그러니까 삼성은 타 기업과 다르게 이 시험 붙어가지고 면접장 갔을 때 인성검사를 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은 근데 이런 필기시험과 함께 보기도 하고 또 요즘 AI 면접이 대세니까 상황 판단에서 어떤 로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뭐 일부 친기업 정서를 보는 기업들도 있고 조직 친화력, 성취지향적 성향 뭐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답변해야 되는지 마킹해야 되는지 기준을 좀 잡아드리는 강의를 넣어놨으니까 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추가 강의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삼성의 금융권 안 그러면 제조기업의 재무회계 직렬로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공계들도 경제경영의 기본 개념 정도는 알고 가면 좋습니다. 요즘 금리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지표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제공했으니까 관련 전공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랫폼이라는 거 IT 시료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좀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면서 IT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동향과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면 최근에 나오는 반도체나 AI 관련된 기사 리딩할 때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너스 강의는 플러스 알파 강의는 그 삼성의 수출입 파트가 없습니다. 근데 수출입이 LG나 다른 기업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넣어놨으니까 질사 외적 시험도 보셔야 되니 그때 저 강의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인강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도 많아요. 이게 양이 많아서 걱정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했는데 온라인 강의는 다시 보기가 필요하고 느리게 볼 수도 있고 빨리 볼 수도 있고 아주 좋단 말이야. 근데 뭐냐면 강의를 사놓고 끝까지 완강 안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속해가지고 모든 강의를 섭렵하시고 실력을 높이신 다음에 반드시 질사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제가 나중에 삼성 면접반 제 강의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오프라인 강의인데 그때 많이들 얼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고요. 그 기본적 OT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이제 교재와 실제 본강, 인강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꾸준하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위포트의 홍기찬이었습니다.